시란 강력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다. 그것은 고요한 가운데 회상되는 감정에서부터 솟아난다. 안녕하세요.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의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시는 원래 하나의 노래였는데요. 그런 시의 리듬이나 운율이 가끔 노래처럼 들리지 않나요? 또한 시라는 것은 그 안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발견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오에서 여러분만의 인생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보시오를 진행하면서 시를 읽다 보니 직접 시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시 쓰는 모임에 다녀와 보았는데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시 설명을 듣고 백행 시쓰기라는 걸 하는 모임이었어요. 시를 듣고 생각나는 것들을 고민 없이 써내려 가다 보니 그것 자체로 가장 좋은 시가 된 것 같았고 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시는요. 많은 누리꾼의 사랑을 받는 최대호 시인의 통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산문과 시를 동시에 쓰는 백은선 시인의 사랑은 보라색일 것 같다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최대호 시인의 통금부터 만나볼게요. 포티의 좋은 밤 되세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최대호 시인의 통금입니다. 최대호 시인의 시는 유별나고 독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저는 최대호 시인의 시만 읽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통금 최대호 제 친구는 통금 때문에 애인이랑 싸웠대요. 제 친구는 통금 때문에 애인이랑 여행도 못 갔대요. 제 친구는 통금 때문에 애인이랑 헤어졌대요. 난 통금 없지롱. 근데 애인도 없지롱. 여러분 시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왔던 시들은 듣자마자 이해하기엔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었는데요. 최대호 시인의 시는 읽는 순간 아하 하고 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오늘의 시 통금도 시를 읽는 초반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으로 읽었지만 시의 후반에는 나도 모르게 코웃음을 터뜨리게 만듭니다. 이 시는 총 4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서는 화자는 자신의 친구가 통금 때문에 애인이랑 싸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금하면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상황이죠. 이어서 화자는 자신의 친구가 통금 때문에 애인이랑 여행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통금이 있으니 사랑하는 연인과 여행을 가지 못했을 텐데요. 통금이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빈번합니다. 그래서 연인들은 결국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 선택은 주로 연인과 헤어짐을 택하거나 또는 통금을 어기는 것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에서 화자는 자신의 친구가 애인과 헤어졌음을 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다음 연에서 난 통금 없지롱이라는 말로 마치 친구를 놀리듯 말하는데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화자가 장난기가 많고 고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대호 시인의 스타일이 마지막 연의 마지막 문장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애인도 없지롱이라고 하며
독자들에게 반전을 선사하는데요. 이 문장까지 읽어보니 이 시가 처음엔 꽤 단순한 시였지만 시의 마지막에는 독자들을 웃음짓게 하는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대호 시인은 이렇게 언어를 유희하는 말장난 같은 시를 주로 쓰는데요. 그가 쓰는 시의 제목들은 일상 속 평범한 단어들이지만 사연도 채 되지 않는 짧은 단편시에서 유쾌한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그가 이러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왜 시를 쓰게 되었는지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시 통금을 쓴 최대호 시인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모트의 시차. 모트의 시차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시 통금을 쓴 최대호 시인은 읽어보시집, 너의 하루를 안아줄게와 같이 SNS 공간에서 유명한 시들을 주로 펴냈습니다.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단편시를 올리기 시작한 최대호 시인은 현재 수십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기 시인입니다. 유쾌한 시의 특징 덕분에 사람들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에 소질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사실 그가 어렸을 때는 글을 잘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억지로 썼던 일기와 독후감이 그의 전부였고 글은커녕 글씨도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대학교 전공 수업 시간에 딴짓할 생각으로 맨 뒷자리에 앉아 재미있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등록한 독서실에서도 시만 썼습니다. 그의 첫 시집 읽어보시집에는 시의 중간중간 빈칸을 만들어 독자가 스스로 시를 짓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가 그랬던 것처럼 독자들도 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본인의 시 포인트는 공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시를 읽고 내 얘기인가 하고 느끼게 되어서 많은 분이 좋아해 주는 것 같다라며 인기 요인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최대호 시인의 시는 다이어트, 연애, 사회생활 등 20대들이 흔히 겪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20대들이 삶에서 느끼는 피로에 대해 최대호 시인은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그들과 공감합니다. 그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하는 시들의 댓글을 보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글이다. 온종일 우울했는데 고맙다 등의 표현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최대호 시인을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한창 사춘기를 겪던 제게 최대호 시인의 시는 하나의 신선한 영감이 되어 주었어요. 친구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좋은 시험 점수를 받지 못했을 때 최대호 시인의 시를 읽으면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거든요. 어느덧 이제는 최대호 시인을 알게 된 지 7년이 다 되어가네요.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각자의 마음속에 최애를 품듯이 저에게는 최대호 시인이 제 마음속 최애 시인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최대호 시인의 다른 시들을 들어보는 시간 들어보시집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뮤지의 생각 생각 생각. 뮤지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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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최대호 시인의 통금을 만나보았습니다. 최대호 시인의 시 중 가장 좋아하는 시를 하나 고르라면 저는 이미, 여전히, 꼭이라는 시를 꼽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미 지나갔고 당신은 여전히 예쁘고 내일은 꼭 행복할 것. 세 줄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시이지만 시 속에 위로와 공감, 희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제 미래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 시를 꼭 읽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사랑받고 싶은 감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렇듯 최대호 시인은 스스로 그의 시가 솔직하고 깊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자들이 자신의 시를 읽고 빠져 죽을 것을 염려해 과감히 깊이를 빼고 유쾌한 반전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투박하지만 간결한 손글씨로 쓴 그의 시는 생각하는데 5시간, 쓰는데 5분, 읽는데 5초 걸리지만 여우는 5일가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의 시를 통해 웃음, 사랑, 슬픔, 공감을 넘어 5만 가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예상도 하기 전에 달려드는 반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가 주는 여운을 독자만의 이야기로 채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시를 나눌 수도 있죠.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최대호 시인과 함께하니 여러분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오늘 하루 로또를 맞은 것처럼 유쾌한 반전이 필요하다면 최대호 시인의 시를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는 통금과 사랑은 보라색일 것 같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만나볼 시는 백은선 시인의 사랑은 보라색일 것 같다입니다. 백은선 시인은 등단하기도 전에 김수영 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아주 유명해진 시인이죠. 시를 읽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꼭 알아야 하는 시인인데요. 우리 함께 그의 시를 들어봅시다. 사랑은 보라색일 것 같다. 백은선. 드라이 아이스처럼 나는 나무에 올라가는 법을 잊었다. 멀리서 시작된 것이 점점 가까워질 때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생각한다. 문득 펼친 책의 첫 문장. 사라진 것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그것을 잊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진다. 배후를 지우고 떠오른다.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지루하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 한 가족의 연대기처럼. 목줄에 묶인 나무 아래 개처럼. 내가 지구를 걷는다. 내가 걷는 곳은 모두 지구다. 당연한 것도 이상해지는 그런 사이. 뭐라고요? 사랑이요? 여기 사랑 하나 주세요. 사랑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듣도 보도 못했지만 사랑이라니. 제가 한번 겨울에 시작된 것이라고 해서 겨울에 끝나라는 법은 없지. 그래도 눈은 겨울 안에 있을 거야. 아름답고 온전하게. 눈. 이렇게. 백은선 시인의 사랑은 보라색일 것 같다를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백은선 시인의 시들은 모두 긴 편에 속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도 시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녀의 시를 읽을 때면 장편 시 중 일부분이 또 다른 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사랑은 보라색일 것 같다는 제목처럼 이 시는 사랑을 다룬 시입니다. 마치 드라이 아이스처럼 나무에 올라가는 법을 잊었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또한 멀리서 시작된 것이 점점 가까워질 때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라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시 중간에 갑자기 겨울 이야기가 나오죠. 겨울에는 눈이 내리잖아요. 눈은 눈송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멀리서 오던 눈송이가 하나의 눈송이와 가까워질 때 그것을 보고 시인은 사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엔 이 장면이 감상적이고 참 아름다운데 화자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지루하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화자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어서 목줄에 묶인 나무 아래 개처럼이라고 덧붙입니다. 화자는 구속과 속박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했던 것일까요? 백은선 시인의 시들을 보다 보면 무언가 아픈 기억이 그녀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실제로 그녀에겐 아픔이 있었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백은선 시인의 이야기를 이어나갈게요. 후디와 브론즈의 잠수함. 후디와 브론즈의 잠수함 듣고 왔습니다. 백은선 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기분과 동시에 전국 노래자랑 같은 데서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비밀스러운 사람이면서 한편으로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글도 처음부터 끝까지 갈팡질팡한 마음을 수시로 드러내며 무엇도 단언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솔직해진 이유는 그의 결혼 생활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라는 그의 첫 산문집이 있는데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 산문집이 전 남편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계약한 책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굳이 밝힌 이유는 감춰야 할 이야기도 못할 말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전 남편한테도 내 이야기가 책에 들어갈 수 있고 너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솔직함과 쾌감은 작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녀의 시를 읽다 보면 파여름처럼 문장이나 단어들을 툭툭 내뱉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감정에 피와 포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크르르의 이방인. 크르르의 이방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백은선 시인의 사랑은 보라색일 것 같다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고정된 틀에 박힌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솔직하고 이면이 없는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요. 의미를 감추고 있는 말에 시달리다 보면 쉽게 피로해지니까 정직하게 직진하는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나답게 존재할 수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시를 스스로 자유롭고 싶은 사람이 읽으면 좋겠다고 전했는데요. 자유로운 사람이라 하면 조금 모호하지만 인생에서 어두운 구간을 통과하고 있거나 통과했던 분들이 읽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은선 시인하면 고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온점이나 반점이 없고 문장 가운데 단어가 떠다니기도 하는 그의 시처럼 삶과 자신 사이의 지속적인 어긋남, 그 미세한 틈을 끝없이 노려보는 그가 참 멋있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두운 내면을 솔직함으로 승화시키고 싶다면 백은선 시인의 사랑은 보라색일 것 같다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느새 오늘 방송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네요. 겨울에 시작된 것이라고 해서 겨울에 끝나라는 법은 없지.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귀여운 느낌의 통금을 해석했다면 두 번째 시는 시인 그 자체를 드러내는 시였던 것 같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숨쉬는 여유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그 순간 잠깐 멈춰서 시를 들으며 마음의 위로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들어보는 시 라디오 들어보시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황서연, 기술의 김현주, 모니터의 이마은,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